안녕하십니까, 무틀라TV입니다. 오고돈이 여성 공무원 성추행으로 물러나면서 내년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50만 인구 부산시의 행정 총책임자가 바뀐다는 것은 차기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장이 여에서 야로 바뀐다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부산 시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가 다시 확인되는 것이고, 그 밖에도 행정공무원이 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 거대 도시의 지자체장을 탈환한다면 야당으로선 최소한도 여당 소속 지자체장으로 인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관권 선거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메리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관련해 주목되고 있는 더 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지역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2심의 이재명 유죄 판결을 확정한다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그 규모가 더욱 커져 명실상부한 차기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3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차기 대선의 중요한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는 대선 본선 못지않은 총력을 기울일 것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유무죄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쯤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는 것 등을 봐서 이재명 측이 2심 판결에 반발해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났고 당초 12월께로 예상됐던 대법원의 선고 시점에서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 기일이 조만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제2심과 제3심에서는 각각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에 2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난해 12월에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이 중간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선거사범 최종 심판을 4개월 이상이나 늦춘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3가지 혐의, 즉 2010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부인, 2012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부인, 절차 중단 지시 발언 등 3가지 공소사실 중에서 이재명이 2012년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지시해놓고 선거운동 기간 이를 부인한 한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2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가지 공소사실 중에서 한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300만 원의 비교적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당선 무효 기준이 되는 100만 원의 벌금형에 비해 액수가 3배 높기 때문에 비교적 센 벌금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심 재판부가 이재명 3가지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에서 2가지나 3가지 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유죄 부분을 한두 가지로 줄일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액수가 100만 원 이하로 줄어 지사직을 유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가능성은 2심에서 원천 차단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따라서 유무죄만 판단하는 대법원으로선 이재명 혐의 3가지 모두 무죄로 하거나 아니면 2심처럼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대로 원심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 현 상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이 이재명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판단하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선거방송 토론에서 이재명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형의 아내와 딸이고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형의 정신건강진단을 의뢰하긴 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입원 등 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실을 선거 방송에서 숨긴 것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거르치게 하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친형의 강제 입원 문제에 대해 형의 아내와 딸,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에게 미루고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것처럼 해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조절할 수 없고 또 2심 재판부가 유죄를 본 친형 강제 입원 지시 부분이나 방송 발언 부분 관련해 무죄 취지 판단을 하려 해도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법정에 나온 당시 보건소장의 증언과 이재명의 방송 토론 발언 등을 근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 4월 경기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다만 현재의 정치적 텃밭 상황을 볼 때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7석, 더불어시민당 52석이 말해주듯 선거 전의 터가 야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 봄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내년 4월이면 문재인 임기가 1년가량밖에 남지 않는 그야말로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고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안보에서의 무능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터져나오는 권력형 부패와 불법 사실들이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 봄 재보궐선거는 좌파 정권 심판론과 정권 연장론 그리고 각 당 후보 간의 인물 대결이 다시 한번 치열하게 맞붙을 텐데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 내용을 겪고 있는 당을 어떻게 제대로 추스르느냐 특히 감동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결정적인 승패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4.15 총선에서 어처구니 없게 최악의 참패를 겪은 미래통합당이 대권을 다시 찾아와 좌측으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당내 계파 투쟁의 산물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참신한 후보들을 찾아내 내년 재보궐선거에 내세우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당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재보선은 그로부터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관련한 민심을 파악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성격을 띠는 매우 중요한 선거전이 될 것입니다. 논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